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윤석열의 필리버스터가 있는 날이죠. 아무 말. 네. 자, 그러면 기저귀 차고 나오나요? 뭐 2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자, 우리 예상해 봅시다. 윤석열이 최종 발언을 몇 시간 할 것이냐? 저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반 사이, 길어봐야 뭐 1시간 이쪽 저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궁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그러면 갑자기 뚝 끊어질 거예요.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배려해서 이쯤에서 가름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랑 똑같이 이미 윤석열이 그럴 거를 거의 모든 언론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계엄은 정당했다. 요거에 대한 무한 반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논리 말고는 지금 뭔가 구체적인 증거나 뭐 구체적인 사안으로 갖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밝혀진 증거, 자기 편으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증인 하나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이 왜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면은 59분을 자기가 혼자 얘기한대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나 이제 저쪽 국회 쪽 변호인들이나 사실은 피청구인 윤석열 쪽 변호인들조차도 딴짓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지속될 때 윤석열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김계리 또 뒤에서 욕하고. 입모양으로 욕하고, 예, 뒤에서 또 한 분 주무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만 변론하는 게 아니죠. 네. 윤석열이 변론을 하고 나면 또 정청래 위원장도 준비된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10시간에 걸쳐서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쪽이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과연 윤석열이 어떠한 논리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뭐 도돌이표겠지만 그런 거고. 논리요? 응?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는데 무슨 논리요? 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당하게 권한 행사한 거를 갖고 민주당이 폭동과 내란으로 몰고 간 거다라고 우기겠지요. 뻔한 스토리로.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니네 편들은 그걸 믿어주지만 너를 최소한 믿고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의 지지계층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통해 갖고 처절하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조건부 하야라든지 뭐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갖고 저를 그냥 탄핵을 안 시켜주시고 풀어주시면 제가 뭐 빠른 시일 나가서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못 믿으시면 각서라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판에 아니 출력시 이렇게 딜을 하지 않을까. 윤석열은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 같네.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지가 지키지도 않는 종이짝을 여러 군데 써줘갖고 많이 낚았잖아요. 안철수도 낚고. 사실 그 이준석도 종이장은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낚고. 평생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종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종이를 기법을 가르쳐준 게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장모랑 마누라한테 계약서처럼 써주고 그거를 뭉개는 걸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각서라도 쓸 수 있습니다. 확약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요러고 나오면 이건 진짜 잡범이다. 그 수준까지 가면. 그냥 저는 그냥 극우 음모론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헌재 중국식 이름 많다 이러면서 아니 대한민국 성씨 중에 중국에서 안 쓰는 성씨가 어디 있어요? 다 써. 우리나라 성씨가 1,700개인데 중국 성씨는 3,000개가 넘어요. 문씨도 있나? 당연히 있지.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성씨는 습씨 같은 거, 정말 희한한 거. 시진핑. 습근평 이런 거나 없지.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는 사실 중국에 다 있어요. 다 있지. 네. 난 문씨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문씨를 본 적이 없어? 옛날. 중국 사람 문씨 누구야? 삼국지에 가면 문씨 많아. 아무튼, 응? 뭐라고? 아무튼, 요런 식의 비열함으로 인해갖고, 오늘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길게 잡아야 2주, 짧으면 뭐 한 열흘 안에
윤석열이 이 탄핵 인용되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이제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만장일치로 가기로 의결을 했다는 얘기는 비록 그 안에서 셋 또는 네 명이 그래도 윤석열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반대편하고 또는 국민들하고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논란이 있어가지고 숫자로 비슷할 때는 야, 우리 다수결로 냅시다. 다수 인용으로 냅시다.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눈치 보여도 탄핵 인용을 기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얘네들도 다수결로 몰고 가자고 지금 합의를 봐버린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결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가자고 합의를 봐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서 그 왜 헌법재판관들 이름이 누가 어떤 소수 의견부터 시작해서 반대 의견 다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져야 할 부담감이 상상을 초래해요. 그렇지. 찬성을 한쪽도 반대를 한쪽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정영식이나 뭐 눈에 보이는 몇몇 인사들이 김북형이나 김북형 이런 걸 반대 의견을 내놓으려 그러면 자기가 반대하는 논리를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로 해갖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갖고 뿌렸다가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 각오를 해야 되는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저 완장일치로 묻혀가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어쩌고 얘기는 꺼내볼 수 있겠지만 표결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그냥 인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기를 하고 싶은 국짐에서 특히나 최상목이 내란 수계 대행. 네. 이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임명을 검토해 준다는 거예요. 대법관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대법관이구나. 네, 대법관이에요. 헌법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이에요. 그러네. 그럼 마은혁 재판 아니 마씨가 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마씨들이 판사 쪽으로 많이 갔네? 마용주 대법관이네 또. 그래서 뭐 대법관 임명을 하겠다라는 걸 내놨는데 우리는 이거 약간 착각을 했네요. 네, 헌법재판관은 마은혁. 네,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안 하고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8명 전원일치로 한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마지막 변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버려가면서 윤석열의 퇴우 진술, 이 말도 안 되는 퇴우 진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멍청하고 추악한 정치인의 마지막 공개 진술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는가? 정말 안 듣고 귀 씻기 싫은데 안 들은 귀 정리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챗 GPT가 정리하고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쯤 되면 챗 GPT도 짜증낼 것 같아요. 내 말이.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거 하는 말은 다 중계가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죠.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정말 창피하죠. 정말 창피한 상황이죠. 어떡해.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경우에 친위 구테타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뭐 쉬운 5번인가 일어났대요. 이 친위 구테타들이. 근데 그 중에 딱 3건 빼고 쉬운 2건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친위 구테타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외부에서 구테타라 정부를 뒤집는 게 아니라 지들이 짜고 아예 지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야당 내지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친위 구테타는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거, 92%에 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위 구테타를 말 그대로 시민의 힘으로 2시간 만에 제압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러한 놀라운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그냥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속도전의 한국이고 민주화의 본산 한국이다 이러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세계적인 망신인 거죠. 이거를 사실 시민들이 맞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왜 우리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 힘이 뭐였을까? 우리가 왜 나라가 이 모양이 20대들 어떡할 거야? 30대들 젊은 친구들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동안 민주화 투쟁 열심히 해서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하신 분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린다고 살인과 했지 않습니까? 똑같. 근데 그분들의 노력으로 노동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도 많이 민주화됐고 우리가 그거 많이 고양을 시켰잖아요. 나는 그게 이렇게 튀어나올 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헛짓거리를 한 게 아니어서 시간 되게 오래 걸렸고 티도 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극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된 세대로서 교육받았던 게 확 제대로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똥별들 정말 옛날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는 윤석열하고 계엄 모의하고 하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부터는 저희 세대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민주화 세대잖아요. 저희 세대의 중간급 지휘관들은 이미 더 민주화된 MZ세대들의 장병들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부터는 사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을 겪었고 5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민주화를 이뤄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러니까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쯤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놓고 보면 거의 35년,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그렇죠. 그걸 잊은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잊혀졌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놈이 뽑힌 줄 알았지만 역시 국난 앞에, 나라의 위기 앞에, 민주화 위기 앞에 모든 국민은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고. 그렇죠. 서울의 봄 영화탑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서울의 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그리고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겪어본 경험이 쌓여 있는 거고 그 위기감이 지금 이와 같은 정국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저들이 아무리 지네스끼리 여론을 조작하고 어디 가서 집회를 동원해갖고 하고 온갖 종류의 비난으로 언론전을 펼쳐도 이미 국민의 시선은 아주 차갑게, 아주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거를 아마 이번 헌재 기각 결정 이후에 보여줄 겁니다. 이제 이 화살이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고 나면 모두 여기 동조를 했던 윤석열이 같이 끌어왔던 공범들이 국짐과 그 비호 세력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그러니까 바지를 처리했으니까 일단 바지를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났으니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본격적인 주동자와 진범들에 대한 색출과 그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겨우 뚜껑만 땄어요. 아직 우린 제대로 된 처벌의 맛,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정의 구현의 맛을 못 봤습니다. 그 맛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